안녕하세요. 고독커너브 용인아저씨 인사드립니다. 2025년 겨울 선상 버티컬 전동 지깅 낚시에 도전하기 위해 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언급드린 명칭은 새로운 낚시 장르가 아니라 이제까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선상 지깅 낚시로 통칭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선상 지깅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낚싯대부터 태클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또한 낚싯대와 메탈 지그 등의 태클 구입 좌표에 대한 최적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니라 좋은 태클을 비싸게 구입하지 마시라는 의도에서 공유 드린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입문을 고민하시는 조사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만 중수 이상의 조사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시면서 맞네 틀리네 하는 지적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만약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에 본인의 출조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내용을 첨언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상 지깅 낚시, 슬로우 지깅은 아니고 버티컬 전동 지깅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검색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어나 부시리 등의 회유성 어종에 대한 버티컬 전동 지깅은 반드시 바닥을 찍어야 하는 장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 또는 고수들의 얘기이니 바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선상 버티컬 전동 지깅에 사용되는 장비와 태클을 한 방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입문 조사님들께서는 끝까지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비와 태클 구입에 참고할 만한 게 많거든요. 낚싯대와 전동 릴입니다. 입문자는 출조점에서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우럭대 같은 빡대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전용대를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3개로 압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매드마우스 스팅어 일렉트릭 지깅 B635-5입니다. 이 낚싯대를 사용해보고 칭찬하는 조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루어 무게 최대 400g의 버트 분리 방식이며 겨드랑이 장착의 타지감도 안정적입니다. 현재 판매가는 50% 할인된 한화 약 10만원입니다. 두 번째, 시호크 지깅스타2 602MHB입니다. 기존 지깅스타의 업그레이드 모델인데 역시나 많은 조사님들이 사용 중입니다. 루어 무게 최대 500g이며 센터 분리 방식인데 빅게임 장르의 경우 민감한 입질 파악과는 거리가 있지만 낚싯대의 강도에 어떤 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판매가는 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리좀에서 출시된 빅게임 로드인 엠버피셔 C572XXH입니다. 루어 무게 최대 450g이며 버트 분리 방식입니다. 로드 명가답게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현재 판매가는 29만 8천원입니다. 위 3가지 모델에서 제가 선택한 로드는 시호크 지깅스타2 602MHB인데요. 아직까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한 출조 환경에 딱 맞는 가격대와 사양, 그리고 AS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리좀은 사실 고가이고 알리에서 판매 중인 스팅어도 좋긴 하지만 지깅스타2에 비해 AS를 생각하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3가지 모두 버티컬 전동 지깅에는 검증된 모델이니 각 사양을 파악해 보시고 구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릴은 제가 사용 중인 시마노 블레이즈 3000을 준비했습니다. 혹 권상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는데 배터리 용량도 한번 실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소형 전동릴은 제외합니다. 원줄 합사와 쇼크리드입니다. 원줄은 출조 시기와 포인트에 따라 4호에서 8호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 최소 건사량은 200m인데 자신의 전동릴에 200m가 감기는 원줄 호수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쇼크리드와의 조합입니다. 원줄에 맞는 쇼크리드 호수는
원줄 호수 곱하기 2 곱하기 10입니다. 예를 들어 원줄로 4호를 사용한다면 쇼크리드는 4 곱하기 2 곱하기 10 해서 80파운드짜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없는 카본 라인을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 신축성이 있는 모노라인을 추천합니다. 라이론 줄이죠. 버티컬 전동 지깅 낚시에서는 쇼크리드 길이 5m는 짧습니다. 최소 10m 정도는 되어야 라인과 매듭 부위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하여 쇼크리드로서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또한 슬림에 약한 합사 라인도 보호하고 삼치등이 히팅되었을 때 모노라인의 손상 여부에 따라 조금씩 커팅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이 길이가 이해가 되는 게 참돔 타이라바 낚시에서 제가 사용하는 쇼크리드의 길이가 10m이거든요. 작은 놈이 히팅되면 5m이든 10m이든 별 차이가 없지만 대물이 걸렸을 때는 쇼크리드 길이가 짧다면 결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인에서 또 중요한 게 매듭법입니다. 원줄과 쇼크리드의 직결 매듭법, 그리고 쇼크리드와 볼 베어링의 도래 매듭법입니다. 빅게임 장르인 만큼 일반적인 매듭법으로는 다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매듭법에 대한 것도 이후 별도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원줄은 머털낚시에서 판매 중인 8합사 4호이며 쇼크리드는 알리에서 구입한 260m 감긴 일본산 모노라인 80파운드짜리입니다. 구입가는 한화 약 16,000원인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죠. 볼 베어링과 스플릿링 그리고 플라이어입니다. 버티컬 전동 지깅 낚시에 사용되는 도래는 이제까지 외수질 또는 갈치 낚시에서 사용되는 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강도가 높은 볼 베어링과 지깅용 스플릿링인데요. 볼 베어링과 스플릿링은 이 크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크기는 볼 베어링 5호, 스플릿링 6호입니다. 문제는 제조사별로 그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스플릿링의 호수 선택은 메탈 지그에 장착된 훅이 엉키지 않는 강도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높은 강도의 구멍이 너무 큰 것을 사용하면 저킹 시 훅이 스플릿링 구멍에 걸려 입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스플릿링 6호의 외경은 8에서 9mm, 내경은 6에서 7mm, 강도는 80에서 90파운드 사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스플릿링의 호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보고 호수를 선택하면 조금 난처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타입의 플라이어로 스플릿링을 벌려 훅과 볼 베어링 그리고 메탈 지그를 연결하려면 스플릿링의 내경이 최소 8mm가 되어야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이 스플릿링은 호수로는 7호이지만 내경이 6mm라 훅과 메탈 지그, 볼 베어링 모두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내경 8mm의 컬티바 8호 스플릿링이 체결 가능하였고 훅과의 꼬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수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경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스플릿링은 대용량 벌크 100개입의 내경 8mm짜리인 스테인리스 스플릿링 12호입니다. 많은 수량을 저렴하게 잘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장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 쇼크리드를 연결하여 흔들었을 때 훅과의 꼬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볼 베어링은 알리에서 구입하였는데요. 길이 29mm, 강도 176파운드, 수량 20개, 구입 가격은 하나 약 11,000원입니다. 수량 20개를 구입하면 국내 판매점과 거의 비슷하지만 50개 이상을 구입하면 개당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플라이어는 중요합니다. 이전 고맥서스 플라이어 X 스켈레톤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빨이 작아 지깅용 스플릿링을 충분히 벌리지 못합니다. 강도가 높은 지깅용 스플릿링을 연결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벌리고 체결해야 합니다.
이빨 모양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플라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스플릿링을 너무 많이 벌린 채로 조금 놔두면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벌려진 채로 고장나 버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깅용 훅과 금속 지그입니다. 지깅용 훅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어시스트 라인의 길이와 훅의 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저킹 시 훅이 메탈 지그 몸통 또는 스플릿 링 구멍에 낑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시스트 라인의 길이는 가급적 3cm를 넘어서는 안되며 2.5cm 이하의 길이가 좋습니다. 훅의 갭은 훅이 닿는 메탈 지그 몸통의 폭보다 넓으면 됩니다. 초창기 모르고 구입했던 훅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 크기면 괜찮겠지 하고 구입했는데 막상 실물을 보면 크지 않습니다. 어시스트 라인의 길이는 적당하고 훅의 갭은 메탈 지그 몸통보다 조금 여유가 있지만 강도가 왠지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구입했던 훅은 어시스트 라인의 길이도 기준에 맞고 강도와 훅의 갭도 충분합니다. 훅의 강도나 날카로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인데 택비 포함 구입 가격이 국내보다 많이 저렴해서 이득입니다. 금속 지그입니다. 버티컬 지깅 낚시에 사용되는 메탈 지그는 길이가 긴 롱지그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무게는 고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요. 제가 준비한 범위는 200g에서 350g입니다. 250g과 300g을 조금 많이 보유하고 200g과 350g은 비상용으로 몇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수심과 조류 세기에 따라 사용하는 무게를 달리해야 하고 색상과 모양에 따라서도 입질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모양에 따라 저킹 시 구현되는 액션이 다르다고 하는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그냥 추천되는 색상과 모양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은색, 블루, 핑크의 세 가지이며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표면과 야광 기능이 있는 지그 중심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전동릴 지깅 액션을 어떻게 구현해야 입질에 효과적이다는 언급은 실전 경험이 없는 탓으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메탈 지그는 개당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의 경우 전량 알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구입하였던 것이 크롬 재질의 메탈 지그 300g입니다. 5개 수량에 구입가는 하나 약 31,500원입니다. 개당 6,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것은 블루와 핑크 색상의 훅이 포함된 보처 250g 지그였습니다. 단 훅의 어시스트 라인이 다소 길어 직접 손을 좀 봤습니다. 어시스트 라인 길이를 줄였거든요. 줄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이 또한 이후에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색상별로 수량 3개씩이며 구입가는 3개에 하나 약 14,500원입니다. 품질도 이 정도면 일단 만족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효과가 어떨지 기대됩니다. 암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롱지그는 택비 포함 개당 가격이 다소 높아 많이 부담됩니다. 이후에도 입질에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 예상하는 롱지그를 추가로 몇 개 더 구입하였습니다. 국내 또는 알리에서 판매 중인 롱지그는 퀄리티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대상어를 유혹하는 뛰어난 시각 효과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고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빛을 반사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기능적인 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60에서 70m 이상의 수심에서도 빛 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눈, 홀로그램 레이저 코팅, 야광 기능, 비대칭 몸통 디자인 등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탈 지그에 훅을 장착할 때 개수와 위치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싱글 훅이냐, 더블 훅이냐, 위에 다느냐, 아래에 다느냐, 아니면 위아래 전부 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블 훅을 다는 것은 쭈꾸미 낚시할 때 초보자나 입문자가 애기를 2-3개 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싱글 훅 하나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위치는 밑이 아니라 원줄 합사가 연결된 위쪽입니다. 방어나 부시리 등의 회유성 어종은 거의 지그의 머리 부분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을 품지 말아 주셔요. 이상으로 선상 버티칼 전동 지깅 낚시 출조에 필요한 준비물과 구입자표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꽝 치고 온다면 출조 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준비도 잘했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조 예상일은 11월 중순경 남해입니다.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안 나가시고 대물 충만을 기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